재미있는 방송 잡매거진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성공 취업 전략을 알아보는 성공 ABC인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위해서 인사PR 연구소 윤호상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봬요. 잘 지내셨죠? 네, 박람회나 뛰어다닌다고 좀 바빴습니다. 아, 네, 바쁘셨겠어요. 역시 짧은 스포츠 머리, 굉장히 어울리십니다. 네. 네, 오늘은 13일 서류 전형이 마감되는 두산그룹 공채 전략 제2탄 2차, 3차 전형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두산그룹의 2차 전형은 DCAT라는 두산 종합 적성 검사를 치르게 됩니다. 두산 종합 적성 검사는 크게는 적성, 인성, 한자의 3개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인문계 영역인 언어 능력이 관련 언어 능력이 2개 영역이 되고 인성 평가가 다른 기업과 달리 정서 역량, 인성 평가라는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네. 또한 기초 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인문계와 이공계가 각각 다른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두산그룹 공채 2차 전형, 두산 종합 적성 검사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13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나요? 네, 화면에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먼저 기초 적성 검사는 언어 영역은 단어의 순서나 문맥상 어색한 거, 괄호 넣기, 그 다음에 수리 부분은 도표나 그래프 해석하는 것, 도형 전개도가 나오고요. 네. 기계 분야는 비행기의 방향이라든지 관성의 법칙, 물리적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공간은 육면체의 회전시의 전개도를 나오고요. 인성검사의 경우, 정서 역량 검사의 경우는 상황에 따른 나의 감정을 대입하는 부분. 그리고 인성검사는 업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모스트나 리스트를 선택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각각의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다른 그룹의 직무 적성 검사가 조금 유사한데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요. 인성의 경우는 솔직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답변하면 되는데 지원 분야를 먼저 설정하시고 좀 의도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류 전형이 삼성그룹과 마찬가지로 좀 두산 종합 적성 검사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상황에 따른 나의 감정을 대입하는 이런 거 잘할 것 같은데 이 삼성과 비슷하다면 1차 서류 전형은 거의 다 붙고 2차에서 탈락자들이 대거 나온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철저한 대비가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준비 요령 어떤 것들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 한 7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7가지요? 예. 네. 모든 적성검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저한 시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헷갈리는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직무 적성에 대한 사전 학습으로 각각의 유형을 파악하시는 건 아주 기본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리 기계뿐만 아니고 언어 능력 같은 경우에도 검증 과정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마시고 시험지 여백에서 직접 적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문계는 어휘 유창성, 이공계는 기계 이해, 공간 추리 부분에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적인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언어 영역 같은 경우 지문이나 보기의 내용이 긴 항목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빠르게 속독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여섯 번째는 수리와 기계, 공간 영역에 같은 경우는 정확한 답변을 구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답변을 찾아 빠르게 풀이하시는 게 좋고요. 보기에서 문제로 역으로 풀이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자의 경우는 한자 능력 검사의 3급 수준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한자 부분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야, 이 준비 요령을 제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 뭐 준비 요령 딱 들으니까 하기가 싫어지네요, 전. 왜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죠. 네. 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어쩌겠습니까? 힘내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산그룹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1차로 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문의 전화도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또 꼼꼼히 보시면은 2차 저희 여러 가지 전형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정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인문계는 어휘, 이공계는 기계 이해, 공간 추리에 가중치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자신 뭐 있어 하고 이렇게 쉽게 넘기시지 네네. 마시고요. 꼼꼼히 한 번 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적성검사에 합격하게 되면 3차 전형인 면접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네. 두산그룹 면접도 역시 유명합니다. 어렵기로. 그렇습니다. 네, 면접 전형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면접은 크게 1차는 실무 위주의 면접이 되고 2차는 인성평가 중심의 회장단 면접을 지키게 됩니다. 1차 면접의 경우는 지원자의 성격이나 장단점을부터 역량, 가능성까지 모두 세밀하게 평가하는 SI 면접과 케이스 면접으로 특정 주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프레젠테이션 면접인 DISE 면접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실제 SI 면접의 경우는 지원자의 경험이나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의 결과물을 가지고 꼬리에 묻는 질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ISE 면접은 프레젠테이션 면접으로 특정 직무 사례를 주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면접의 경우는 회장단이 직접 인성 중심의 질문을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로 질문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거의 1시간 동안 자기소개서 입사 지원서를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더욱더 이런 서류 작성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일이 서류 마감이니까요. 이제 주말에 꼼꼼하게 작성하셔갖고 제출하시기 바라겠고요. 면접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좀 저한테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좀 얘기 나눠볼까요? 예. SI 면접 기출문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각종 지원자 경험, 본인의 역할, 결과, 배운 점, 전국의 주유소는 몇 개, 우리나라 아파트 개수, 의자의 다른 용도는, 상사의 비효율적인 일 지시는 어떻게 등등 나오네요. 네. 다음 화면 볼까요? DISE 면접 기출문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 및 매출 누락에 따른 대응 전략, 공급 과잉을 극복하기 위한 분양 대책, 친환경 엔진에 대한 가격 경쟁력 약화의 대응 방안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실행할 때 문제점, 문제점의 해결 방안,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을 하셔야 되네요. 그럼 다음은 2차 면접 기출문제 저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후 목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한자 이름 쓰기, 두산에 대해서 아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한자 이름 쓰기, 요거 하나 제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다 준비하시느라 지금 얼마나 다들 바쁘시겠습니까? 정말 그 노고를 정말 알아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기출문제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참 다양한 분야에서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알고 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요령을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각각의 면접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각각의 면접의 대응 방법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SI 면접의 경우는 흔히 알려진 압박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시는데 실제는 면접은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에 대한 꼬리를 계속 묻는 질문이 되는데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험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SI 면접의 경우는 제출한 지원서, 그 다음에 에세이, 를 꼼꼼하게 리뷰하셔야 되고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에서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그걸 좀 재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DISE 면접 같은 경우는 가끔은 10장에서 15장 분량의 자료가 주어지면서 각각의 자료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자료나 문제의 핵심을 빠르게 이해하고 요점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DISI 면접 같은 경우는 PT 프레젠테이션 면접이기 때문에 목차와 핵심 내용을 뼈대로 만든 후에 관련 설명을 함께 작성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DISE 면접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다는 자신감으로 본인만의 창의적인 대안과 그다음에 논리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2차 회장단 면접에서는 솔직한 답변을 기술하시면 되는데 본인만의 적극적이나 도전적,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강조하셔가지고 회장단한테 강한 인상을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너무 그렇군요. 오버하시면 또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 압박 면접이라는 얘기 나오셨으니까 네. 이름이 저희가 한번 무섭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압박 면접보다 조금 편안한 면접,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이거 이름들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받으면 거짓말로 작성한 게 아니더라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분위기가 조금 압박 면접보다는 편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구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절대 편하지 않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나요? 어떻게, 언제,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수치로 또 표현. 짜증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콜찍콜찍 해묻는 방식이라는 건데요. 진짜 본인이 한 일이라도 하더라도 이렇게 대답하시기는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기하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대응 방법 토대로 꼼꼼하게 준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두산그룹 공채 전략 핵심 포인트 또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콕콕 짚어주시죠. 네,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인재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2010년의 경영 목표가 해외 진출의 강력한 추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50%의 해외 매출 규모를 2018년까지 90%까지 올리려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신입사원 채용에서 외국어 말하기 시험을 의무적으로 했기 때문에 외국어 말하기 시험의 능력 뿐만 아니고 글로벌 문화를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글로벌 인재라는 것을 본인이 강조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두산의 조직 문화와 찰떡궁합이라는 것을 좀 어필하셔야 됩니다. 네. 실제 두산은 학점과 학교 중심의 객관적 스펙보다는 두산의 궁합에 맞는 인재, 그 적재적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라이트 인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두산에서는 두산 자체에서 성과가 가장 높은 직원을 특성을 반영한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 중심으로 서류 전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면접으로 지원자의 잠재 역량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리어 두산뿐만 아니라 두산에 관련되는 홈페이지라든지 뉴스를 꼼꼼히 찾으셔가지고 두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외에 내부 조직 문화까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오늘 알려주신 것만 해도요. 이거 준비 다 하려면 어마어마한데요. 정말 벅찹니다. 네. 예,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셔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습관하시면 좋습니다. 실제 두산의 박용만 회장 같은 경우는 실제 트위터의 굉장히 대표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 개인 계정의 트위터인데 두산 그룹 자체가 위기를 겪었을 때 이 트위터를 통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제 두산 그룹의 트위터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한 트위터를 활용해 가지고 내부 직원들 그리고 외부 고객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라든지 SNS 서비스를 직접 지원자들이 본인들이 활용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게 활용이 안 된다면 자신만의 찬반 의견 그 다음에 그걸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혹시 지금 여기 일화로 얘기해주신 두산그룹이 트위터로 위기 상황을 극복한 그 속 얘기를 혹시 알고 계신가?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실제 이제 모든 솔직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박용만 회장이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 인정하고 네. 그다음에 외부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바꿀 거는 즉시에 회사의 정책에 반영하고 네. 그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통해 가지고 회사 정책과 그다음에 회사 이익과 고객 이익을 서로 삼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보통 기업이 네, 이제 그렇군요. 위기가 닥치고 나면 거의 회장급에서 입을 딱 닫기가 마련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트위터에서 네. 속속들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중과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위기를 또 기회로 맞습니다. 극복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SNS 이쪽도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좀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쪽집게 과외 프로그램 오늘 두산그룹 공채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취업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안 오늘,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인사PR 연구소 윤호상 소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